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원 드라마 내용을 살짝쿵 이야기해야만 하겠죠. 양녕대군, 효령대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충녕이 어떻게 왕이 되고, 충녕이 왕이 되었지만 태종이 살아있었던, 이방원이 살아있었던 상황 시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은 태종 이방원이 민무구, 민무질 자신의 처남 4명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욱더 잔혹한 일을 상황이 돼서 그 왕권 가하가 대체 뭐라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드라마 뒷북 치시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요. 먼저 촬영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종 이방원 제위 18년, 세종 제위 32년. 그런데 세종 제위 32년 중에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으면서 상왕 역할을 4년간 했단 말이죠. 그 4년 동안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을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4대 왕이 바로 충녕, 세종인데, 여러분,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고 2달 만에 충녕이 바로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이야기도 하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회자를 바꿔놓고 왕위를 선위하겠다라고 하니, 예전에 양녕이 세자였던 시절에도 선위 파동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냥 관료들은 또 세종 역시 세자 시절에 그냥 형식적인 거다. 아바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수 없사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왕 즉위식 날짜까지 못을 박아버리고 겨우 2달 세자가 되었던, 어찌 보면 제대로 제왕하게 돼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세종을 왕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앉혀놓고 태종 이방원이 뭐라고 하냐? 군사 관련 일은 내가 담당할게. 인사권도 내가 처리할게. 왜? 왕이 아직 어린이, 왕이 30살 될 때까지는 내가 할게. 충녕이 왕이 되자마자 나이가 22살인데 무슨 22살이 어립니까? 30살까지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이 볼 때도 조선란 나라가 건국되고 4대 왕이 세종인데, 태조 이성계도 상왕으로 올라갔고, 2번째 왕이었던 정종 이방과도 상왕이 됐고, 살아있는 태종 이방원도 상왕이 됐는데, 앞에 태조하고 정종은 완전히 꼭두각시 그냥 권력의 끈이 떨어진 상왕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하들, 관료들 입장에서도 잠깐만, 내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되는가 조금 약간 혼선이 왔을 겁니다. 그래도 이방원이 분명히 군사와 인사권은 내가 담당하겠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세종은 진짜 허수아비 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군사권과 인사권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면 그건 대통령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종 너는 잡다한 일, 왕의 잡무만 네가 봐.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죠. 그러나 관료들은 분명히 혼란이 왔다고. 특히 당시 병조, 지금 같으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병조 판서가 박수비이고, 국방부 차관이었던 병조 참판이 강상인이라는 인물인데, 실세는 강상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실세고 누가 허세냐 하는 건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더 가깝냐, 이게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상인은 태종 이방원을 30년을 모셨어. 그래서 어찌 보면 병조의 군권의 상당 부분을 강상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강상인이 태종 이방원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강상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세종에게 줄을 서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상하패하고 엄해패라고 해서 굉장히 낯설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패를 왕이 하나 갖고 장수가 하나 가져서, 왕이 장수에게 군대를 출병해라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이다라고 절반 나눠진 상하패를 보내면 장수가 그 패를 맞춰보고 왕명이구나 하고 군대를 움직이는 그 패인데, 이 상하패를 세종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태종 이방원이 강상인을 부릅니다. 이 상하패 뭐야? 이 엄해패만 만든다면 너 뭐야? 그랬더니 얼떨결에 강상인이 그냥 문신 관료들에게 나눠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태종 이방원 알았거든. 그래서 섬뜩했던 강상인은 그걸 들고 얼른 세종에게 합니다. 주상전하, 이 엄해패 상하패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왕이었던 세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군사 관련 일은 아바마마가 담당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이건 내가 자식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아바마마께 갖다 드려라. 아니, 태종 이방원에게는 문신 관료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왕이었던 세종은 이 상하패와 오매패를 태종 이방원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니 강상인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고, 이게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분노해서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병조 참판 강상인을 데려다가 곤장을 죽을 정도로 치고 난 다음에 노비로, 좌천이 아니죠, 관노로 만들어서 함경도로 유배를 보냈단 말이죠. 이게 세종이 왕 즉위하고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명나라와 굉장히 사이 좋게 지냈던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세종의 왕 즉위를 알리는 사은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세종과 가까운 친척이 좋겠다. 세종의 장인 심온, 사람도 참 점잖고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과도 군신 간에 참 사이좋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 심온을 영의적으로 딱 승진시켜 놓고 사은사로 명나라에 좀 다녀오셔서 세종의 즉위를 명나라에 알리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가 심온이었으면, 주상전하, 저에게 영의정직을 제수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만, 저는 사사로이 새롭게 왕이 될 세종의 장인이니 제가 영의정을 하게 되면 왕의 처가, 외척이 바로하는 모양새를 띨 수 있으니 저는 이제 관직을 놓고 제 자식들도 관직 놓고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서 은신하겠습니다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태종 이방원을 몰라? 민무부, 민무질, 민무일, 민무회, 차남 4명 죽여버리는 거 몰라? 심온이 영의정이 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심온 대간 집에 인사차 갑니다. 얼굴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왕이 된 세종의 장인데다가 영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온이 명나라의 사은사로 가는 길에 도성 사람들이 그 심온 대감을 보겠다고 전부 길에 나와서 그 꽃수레를 타고 가는 심온에게 절을 하고 엎드렸단 말이죠. 이거 태종 이방원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100%입니다. 100%죠. 다 학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태종 이방원은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병조에서 상하패로 장난 좀 쳤다는 강상인을 노비로 전락시켜서 함경도에 보냈잖아요. 심온이 명나라에 가서 사은사 일을 보고 있을 때 그 함경도에 관노 생활하는 강상인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압술형이라는 여러분 그 고문법 아시나요? 널빤지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가서 막 세게 밟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리를 틀어라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리를 틀어라 조선 초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술형 해버리면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네요. 허벅지 근육이 다 뭉개져 버리니까. 그 압술형을 4번 정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압술형을 4번까지 받으면서도 뭐라고 물어보냐면, 태종 이방원이, 야 강상인, 너 이제 노비지만 실은 네가 그 상합해 가지고 장난질하는데 뒤에는 누가 있었어? 너 혼자만이 했던 것 같지 않아? 근데 강상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강상인도 대충 감을 챘을 겁니다. 아, 심온대감 이름을 대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강상인 압술령을 4번 당하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심온대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심온의 동생 심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너무 아프니까 예 한 번 한 거죠. 강상인은 그래도 남자였다니까. 그래서 심정도 끌려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었던 강상인 상관이었던 병조판서 박습도 끌려옵니다. 또 엄청난 고문이 가해집니다. 이들 입에서, 야 너희들 심정 박습 뒤에는 실은 왕의 장인인 심온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고문 때문에 그냥 예. 이걸 심온은 명나라에서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박습 심정 강상인으로부터 심온 이름을 캐치한 태종 이방원은 됐다. 이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겠구나. 혹여나 심온이 돌아와서 강상인과 대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강상인 너 죽어라. 강상인 죽여버립니다. 강상이 죽으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지만 실상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해 죽을 따름이다 하고 강상이 죽어버렸어요. 자, 명나라에서 사은사의를 마치고 시몬이 압록강을 딱 건너자마자 의금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시몬 대감을. 시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갑자기 소달구지에 태웁니다. 아니, 갈 때는 꽃가마 타고 모든 백성들의 환대를 받고 갔다가 올 때는 압록강을 넘자마자 죄인이 돼서 소달구지에서 의금부까지 끌려옵니다. 시몬에게도 엄청난 고문이 가해집니다. 근데 시몬은 아니 나는 정말 강상인 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군사 문제를 세종과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상왕께서 저를 너무 진짜 오해하고 계시고 곡해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강상인과 대질신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강상인은 죽어버렸고 이거 시몬도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떠올렸겠지요. 아,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의 큰 그림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해봐야 모진 고문만 더 당하는구나. 그냥 내가 빨리 죽어주는 게 내 딸 세자비 되었다가 중전이 된 소헌왕후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겠구나. 시몬이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네, 제가 강상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그 시몬에게 술을 보냅니다. 그리고 독약사발을 보내고 비단끈을 보냅니다. 술 한 잔 드시고 사발을 들이키든지 목을 매시든지 선택하시라. 와, 엄청나게 잔인한 배려죠. 시몬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새롭게 왕이 된 세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갓집을 작살내는 거 아닙니까? 태종 이방원이. 세종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바마마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세종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던 아니 소원왕후는요, 혼절합니다. 소원왕후가 누구를 찾아가요? 원경왕후, 이제는 대비가 됐겠죠. 태종 이방원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비마마,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원왕후가 우니 며느리의 가족이 작살나는 꼴을 본 원경왕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인간이 또다시 백정이 되어 인간 사냥을 하는구나. 내 며느리 불쌍해서 어찌할꼬. 그래서 시몬 대감은 그렇게 죽고 시몬 대감의 아들들과 시몬 대감의 부인이었던 소원왕후의 엄마, 소원왕후의 오래비가 전부 다 관노가 됩니다. 전국 각지 막 제주도까지 보내가지고 대신 일은 시키지 말거라. 노비지만 일은 시키지 말거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훗날 왕이 될 세종대왕의 처갓집을 작살냄으로 인해서 외척이 바로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끔 다시 한번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혔던 태종 이방원. 이 태종 이방원 옆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시몬을 죽여라. 시몬과 나름 라이벌 관계였던 박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몬이 영의정이었고 박은이 좌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의정 박은이 시몬을 죽여라라고 해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죽였는데 하여간 시몬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우리 청송 심씨 후손들은 반남 박씨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씨와 박씨가 결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 이모부 심씨고 이모 박씨인데. 하여간 여러분, 그 박은이 시몬을 죽여놓고 저 죄인의 딸이 중전마마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중전을 들이세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죠. 아니, 시몬을 죽여놓고 태종 이방원이 며느리였던 소원왕후를 찾아가가지고 며느라기야, 네 자리는 내가 보존해 줄 테니 밥을 먹거라, 그딴 이야기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중전 마마를 바꾸겠습니까? 중전을 바꾸어서 중전 처갓집을 또다시 죽이란 말입니까?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고생해서 태종 이방원이 훗날 왕이 될 세종의 처갓집을 작살을 내놨는데 새로운 중전을 드리라고 이야기한 박은도 진짜 깝깝한 사람이었죠. 또 소원왕후가 워낙 사람됨이 괜찮았고 그래서 중전 자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시몬이 죽었을 때 뱃속에는 안평대군을 또 베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권력의 잔인함, 비정함,
권력은 부자 간에도 물려줄지언정 나눌 수 없다는 걸 보여준 4년 동안의 태종 이방원 상왕 시절과 세종대왕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렇게 태종이 잔혹했고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혔지만 이 왕권강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어찌 보면 자신의 친인척을 내쳤죠. 자신의 처남 4명을 죽였고 자신의 사돈 일가를 작살냈단 말이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지언정 이후에 외척 바로가 한동안 없었고 세종 때 왕권을 이어갈 만한 세력이 없었으며 세종이 한글을 창달하는 등 어찌 보면 15세기 민족 문화가 중하게 되는 그 태평성대를 태종 이방원의 칼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방원을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잔혹했던 건 사실이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